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영차시라고 한 이유는 오늘 따로 진도를 나가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모든 학문과 공부에는 기본 바탕이 있다고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수학에 덧셈 뺄셈을 모르면 곱셈, 나눗셈 이렇게 못하듯이 단계가 있잖아요. 사회 과목도 아주 기본적인 이렇게 베이스, 기초가 있고 거기 초석을 잘 다져서 다른 다양한 정보, 다양한 사례들을 받아들일 때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초석을 다지는 그 땅을 이렇게 고른다고 해야 될까요? 생활과 윤리 한번 쓱 구경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알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이름은 그저 생활과 윤리죠. 이 생활과 윤리, 생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생윤 과목도 많이 들어보고 그저 여러분들 수능 특강 강의도 들었죠. 수능 특강 강의 들어봤는데 그러면 누군가 와서 너희 생윤 배운 다음에 생윤이 뭐야? 생윤 뭐 배워? 어떤 과목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막 해보는 친구도 있고 아마 뭐라고 답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생활과 윤리가 일단 뭔지 알아야 배울 수 있겠죠. 생활과 윤리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뜻을 조합해 보면 되겠네요. 우리 생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은 뭘까요? 사는 거, 살고 있는 거,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 그죠? 일상, 맞아. 그게 다 생활이죠.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요즘?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지냈던 그 삶이 이렇게 삶을 되새기고 이렇게 되죠. 잘 지내고 있죠? 또는 산책을 나갈 때도 내가 이렇게 딱 아침에 집 밖을 나서서 마스크를 딱 끼고 엄마 심부름으로 뭐 공적 마스크 사러 나가는 길에 산책도 해야지 하고 나가서 이렇게 북부까지 돌고 한 바퀴 돌아서 집에 오는 그 길에 만난 모든 장면, 모든 사회적 구조, 뭐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문화, 그게 모두 다 사회의 현상이고 생활이에요. 아니면 뉴스, 뭐 너희들이 페이스북에서 보는 그런 세계의 이슈들, 그것 또한 사회 현상이고 현대 사회의 모습이고 생활이죠. 생활은 나와 우리의 삶이라고 선생님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윤리는 옳고 그름의 이야기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에서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옳지 않다면 왜 옳지 않은지, 옳다면 이게 왜 옳은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이 좀 오나요? 그러면 원래 이게 수업 시간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자기 일상 하나랑 뭐 윤리적인 관계 이렇게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릴레이 게임 같은 걸 해봐도 좋았을 텐데 오늘은 선생님 혼자 릴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어제로 보면요. 한 7시쯤 일어나서 화분 그리고 아이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씻고 등등의 일을 하고요. 밥 먹고 또 씻고요. 그리고 화장하고요. 화장을 다 할 때쯤 우리 반 밴드에 기상 미션을 올립니다. 그리고 7시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은 촉박하게 가죠. 선생님은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출근합니다. 출근 장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교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직장이에요. 이 직장에서는 요즘은 보통 거의 회의를 해요. 이 비상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부장님들은 거의 뭐
자리에 1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기기가 많이 없기도 하고 각 실마다 뭐 한두 개씩 지원이 내려온 게 있어도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사야 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이 실무를 배우고 활용하느라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하려고 짧은 시간에 갑자기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선생님이 선배들이랑 요새 연락을 해서 싸강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또 전화를 많이 해요. 선생님은 1학년 7반 담임이랍니다. 여러분들끼리 알고 있는 친구도 있던데요. 우리 아이들 모닝콜도 해주고 학부모님, 아니 아이들 상담을 해주고 그런 시간도 꽤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점심은 선생님들이 급식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도시락을 시켜 먹었어요. 돈가스 드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므라이스 드신 현식쌤도 계시고요. 등등 도시락을 시켜 먹고 저녁에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는 이제 뭐 하죠? 선생님이 여가 생활을 보내죠. 근데 요즘은 뭔가 보내도 마음 편히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유튜브로 지금 요 아이패드 잡은 지 이틀 됐다고 했잖아요. 잘 너무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하는 게 유튜브의 도움입니다. 유튜브 보고 뭐 배우고 싶은 거 배우기. 그리고 예전에는 책을 못해도 진짜 한 챕터는 읽자라고 해서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TV는 안 보려고 노력을 해서 선생님 이게 잘 안 돼가지고 TV를 뽑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시니까 꽂아놔야지 우리 엄마 심심하니까 하다가 못 빼게 됐습니다. 가끔 홈 트레이닝 할 때 아이폰 미러링해서 보고 있습니다. 허브 사가지고 여러분들 수업할 때 쓰라고 허브도 샀거든요. 그리고 뭐 잠을 자고 요새는 라디오를 들어요. 너무 시각 매체 익숙한 것 같아서 뭐 등등 선생님의 생활을 어제는 거의 이 유튜브를 배우고 홈트라고 하기도 그렇게 스트레칭하고 잤습니다. 하루가 아주 빠르게 지나가죠. 유튜브 보고 메모장 몇 번 그림 그리니까 하루가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청해요. 참, 선생님 어제 잠깐 쓰레기 버리는 겸 장 보는 겸 산책도 갔어요. 아주 짧게 30분 정도. 원래 보통 영일대를 가는데요. 이번에는 영일대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비밀이에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비밀이에요. 네,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 생활은 이렇게 됐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봐볼까요? 윤리적 관점에서. 선생님 생활이 이렇게 보기에 별로 없지만 아니요. 그래도 순간순간에 다 있습니다. 선생님 화분에 물을 준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 자연을 바라보는 여러분 갑자기 이 녹화하다가 이게 꺼져서 선생님 지금 다시 썼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 화분 이야기 했었죠. 화분에 물을 준다고 했어요. 이 화분에 담긴 식물은 자연이죠. 여러분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이 화분을 심을 때 단순히 아름다워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나요? 뭐 상추 심어서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나 먹으려고 농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간의 수단, 이용 가치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야, 우리 이 지구라는 지구내 공동체야. 그리고 그거를 파괴한 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어. 인간은 파괴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지 더 우월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 각자의 가치가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환경윤리에서 또 등장해요. 환경윤리에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 식물에 대한 이야기, 식물을 그 넘어선 돌멩이, 작은 모래알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식도, 밥. 근데 요새는 밥을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건강해지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영화 옥자 보셨나요? 옥자 보면 그 동물이죠. 우리 슈퍼돼지 품종 개량을 한 옥자가 우리 인간인 아이와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슈퍼돼지로 뽑힌 여러분 옥자 보셨나요? 한국의 한 산골 마을에 그 슈퍼돼지 옥자를 키우고 있는 아이와 할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공장식 축산의 문제도 나오고요. 뭐 채식주의자들 이야기도 나오죠. 나 아무것도 못 먹어서 뭐 쓰러질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그 채식주의자의 일부 사람들도 나와요. 또 식물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봉준호 감독은 그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고기 먹지 마. 고기 먹는 거 나빠. 식물 먹어야지. 식물도 생명인데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을까요?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직접 인터뷰한 걸 선생님 찾아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완전한 채식을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고기 10번 먹을 거 한 3번만 줄여도 전체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죠. 이거는 단순히 그 옥자란 영화를 보고 옥자 너무 불쌍해. 거기 중간에 막 헤어질 때 막 울잖아. 애기 떨어질 때 엄마가 막 울잖아. 똑같이 고통 느끼는데 왜 동물만 차별해? 또는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다루는 거는 인간성을 해치는 거야. 그래서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바로 칸트고요. 이거는 공리주의자 벤담입니다. 옥자 봐봐. 자기 고유의 삶이 있잖아. 그 고유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함부로 침해해서 해치려고 해? 각자의 가치,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존중해줘야 돼. 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는 뭐 나중에 나오는 기술. 우리 이과 친구들은 물리, 뭐 화학, 생명과학 등등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술을 개발을 할 때, 발전을 시킬 때, 과연 과학자들은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윤리적 책임은 있는 건가? 슈퍼돼지를 만든 그 사람은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과학자들은 단순히 과학의 연구를 한 것뿐인데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까지도 고려를 해야만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다루게 됩니다. 기상 미션, 옹클, 기기, 과제 확인, 뭐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전자죠, 전자. 사이버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 미디어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사이버 내에서 필요한 윤리. 여러분들 교육 많이 받았을 텐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선생님이 3번째 날라가서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밥을 먹었을 때도 그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과연 소비하는 건 너무 많이 소비하는데 우리 다른 방법 없을까? 막 같이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쌤 홈트할 때 나오는 어떤 음악을 들을지 또는 우리가 보기에 막
두 사람을 사랑했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술은 도덕의 범위 안에 속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참 우리 곳곳에 모든 부분에 윤리가 스며들어 있죠. 여기는 선생님이 이 네이버 검색창을 열어서 한번 쭉 본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죠. 일단 사전투표일 선거구 후보자 정보 확인하세요. 막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뭘까?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깜깜이 선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 아파트엔 안 돼. 이거 뭐냐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나온 마을에 선별진료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뭐 지역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요. 등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그 소통 방법, 토의를 하는 방법,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어, 이거는 정말 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뭐 이런 거 이상으로 뭐 여러분들 저번에 사용제도 얘기했죠. 사용제도는 있어야 할까? 찬반에 대한 얘기. 조사하고 과제한 친구들은 다 적어서 너무 잘 적었던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부분은 아닌데 퀴즈는 그냥 선생님이 수특에 있는 거랑 이렇게 따집기 해서 냈던 거거든. 너희 한번 점검해보라고 아마 수특 공부하면서 다 풀었을 거니까. 근데 사형제도에 대한 자기 생각 쓰라고 했는데 너무 잘 썼더라고. 그 사상가들 이야기도 잘 이해하고. 아, 그 응당, 응보해야 된다. 칸트.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사형제도를 했을 때보다 뭐 종신형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주는 공포감이 크고 걔가 종신노역을 해서 우리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게 있다면 사형제도보단 종신형이 낫다. 공리주의 관점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아직도 열심히 많은 노고 불고 있는 뭐 의료계 비롯한 각 기각층 그리고 기부해주는 사람들 다들 있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정신, 직업 윤리, 책임,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또 이거랑 관련해서 해외에 원조하는 경우가 있죠. 이 원조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과연 정당한 걸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그렇게 써도 돼?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진정한 자유란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때야. 네가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건 네 재능을 사회에서 쓸 수 있기 때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 갑자기 홍진영 켜져서 놀라는 거예요. 어디 이제 끄고 그 외에도 그냥 TV 틀었을 때 나오는 장면들 아까 말했던 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러쉬라는 브랜드인데요. 화장품 브랜드예요. 러쉬 브랜드는 친환경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동물 실험 반대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그 이모가 요새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아, 러쉬 제품 한번 사봐야지 라고 생각도 했고 거기에 이렇게 그 베스밤이라고 하죠. 자기 전에 욕조에 뭐 라벤더 향이 나는 걸 베스밤을 풀어서 이렇게 거품 목욕을 하고 자면 기분도 좋고 푹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하려고 요거를 배달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요렇게 종이 테이프로 배달했고 이 완충제라고 하죠. 요거 이렇게 생긴 특이하게 생긴 것들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종이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일반 테이프, 박스 테이프로 버리면 분리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플라스틱이나 뽁뽁이로 왔으면 그거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죠. 그리고 태우거나 바닥에 들어가서 그거 버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요거는 녹말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넣으면 풀어지더라고요.
설명서에 이거 그냥 변기나 아니면 물에 넣고 버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봉준호 감독도 있네요. 봉준호 감독 영화 참 선생님이 다룰 게 많은데요. 최근에 유명했던 기생충,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옥자. 참, 선생님 요거를 작년에 처음 봤거든요. 무서워서. 참 찹찹하더라고요. 근데 범인은 잡혔고 더 충격적이고요. 어쨌든 이 기생충이 다루고 있는 사회 양극화, 옥자가 다루고 있는 식윤리, 동물, 권리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풍자를 하는 걸 참 잘 만드시는 분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아, 그리고 괴물 안 본 친구들 추천해요. 괴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윤리는 뭐라 그랬죠? 옳고 그름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 윤리랑 도덕이랑 뭐가 달라요? 옛날에 도덕 배웠는데. 이거 지금 이 교과서 오랜만에 보죠. 선생님 작년에 윤리 수업할 때, 인사 수업할 때 누가 도덕은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윤리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는데 윤리는 도덕의 업그레이드 버전일까요?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선생님, 윤리와 도덕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판서가 엄청 많은데 이거 다음 시간에 볼 거라서 일단 생략하고요. 공통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행동 규범을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도덕 시간에 뭐 배웠어요? 교생 때 한 번도 연애를 안 했던 선배가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가르쳐야 해서 되게 곤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막 우리끼리 웃으면서 도와줬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성 친구 간에는 서로 이렇게 대화해야 합니다. 성적인 욕구보다는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막 도덕 교과서에 나와요.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가족에서 올바른 대화 방법은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법은 막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게 우리 이 지구촌 시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막 이런 거 찾아보고요. 도덕은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은 그렇게 비교를 해요. 윤리는 그 나무가 모여있는 숲이라고 생각해요. 도덕 시간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지. 왜 옛날 선비들이 나는 도를 지키겠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 덕을 좀 키우렴. 너 참 덕스럽구나. 긍정적인 말로 해야겠어요. 덕스럽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도와 덕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무엇이 인간다운 도리인지, 마땅히 가야 할 건지, 이렇게 나만의 나무를 잘 만들어가고, 윤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그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거의 올바른 이유는 뭘까? 근거는 뭘까? 등등을 이야기하게 돼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 도덕과 윤리는 의미가 거의 상통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으로 이해하기에는 도덕은 개인적인 덕목, 사회랑 관련된 거긴 하지만 윤리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문제 자체로 옳고 그른지 바라보는 거고 도덕은 나와 관련돼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요거 다 까먹어도 여기 도덕은 규범의 총체 이렇게 나오죠. 규범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범 들어가는 말 뭐 있죠? 법, 교통규범 이런 거 있죠. 교통규범 하나만 말해볼래요? 누군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켜졌을 때 건너야 한다.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윤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에 대한 학문이래요. 도덕 또한 그렇대요. 요 윤리라는 게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인 윤사와 생윤은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일단 교과서 표지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윤사 교과서 표지는 지금 어떤 게 그려져 있나요? 다들 되게 깊은 생각을 가진 것 같은 성인분들이 그려져 있죠. 여기 칸트도 있고요. 칸트도 있고 누굴까요? 이광 선생님일까요? 이 선생님일까요? 맞춰보세요. 그리고 부처님도 계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여기 공자님도 계시네요. 이과 친구들도 이 정도 알죠, 그죠? 우리 문과 친구들 막 신나서 다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과 친구들 너무 주눅 들지 말아요. 다 안답니다. 저 공자 알죠? 아리스토텔레스 뭐 들어봤죠? 수학에도 많이 나오잖아. 심지어 이 플라톤은 더 많이 나와. 그죠? 이것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리와 사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생유는 약간 달라요. 이 스님은 그냥 혼자 서 있는데 여기는 막 책 보면 같이 이야기해. 막 동물들이랑 얘기해. 여기 막 유전자 관련된 거, 막 로봇이랑 인사하는 거, 정의의 여신상, 그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 인종이 다른 걸 보니까 뭐 의료봉사를 갔거나 뭐 해외에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자원봉사를. 왜냐면 여기 물품을 나르는 것도 보이거든요. 여기도 밥을 먹는 모습, 공부하고 있는 모습 등등 다양한 모습이 선생님의 모습과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막 상생하는 거, 강이다 강. 막, 이 목초지 소가 보이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등등 정말 말 그대로 생활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 차이점을 좀 알겠나요? 윤리와 사상은 말 그대로 사상. 예를 들면 불교는 이러이러한 학문이야. 이런 걸 추구해. 뭐 칸트는 도덕은 이거라고 생각했어. 도덕 법칙은 이러이러한 게 있어. 라고 그 사상을 배워요. 사상가를 배우고요. 생활과 윤리는 이거를 직접 다양한 현대 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응용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과 윤리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 옳고 그름의 문제, 옳고 그름의 이야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히 말하면 땡땡 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실천 윤리 또는 응용 윤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활과 윤리는 실천 윤리와 응용 윤리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과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더 보태자면요. 물리를 만약에 배웠어요. 뭐 거속시 이런 거 배웠다. 근데 이거에 대한 원리를 배운 게 물리라고 한다면 이거를 자동차 관련된 학문이 있다면 이거를 직접 자동차가 생기는 여러 가지 그 과정, 공정, 아니면 자동차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있죠. 거기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건지 등등 적용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 실천적인 과학 학문이에요. 그래서 생활과 과학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와 실천하는 부분, 그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이 생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윤리사상을 실제 현대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음, 교과서 목차를 살펴보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공부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는 친구들은 아까처럼 교과서 표지도 구경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뭐 수특 문제집이나 한번 목차를 쭉 훑어보세요. 그게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틀이 잡힌답니다. 여기 목차를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던 게 나와요.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지금 뒤에는 보면 아까 쌤이랑 얘기했던 뭐 안락사, 그리고 동물 실험, 사랑, 뭐 등등, 뭐 직업 관련된 거, 사회 정의, 시민, 정보, 사회, 자연, 뭐 예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윤리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1단원만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윤리학은 뭘까? 윤리가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 윤리학에 나오는 아까 윤사 같은 내용이에요. 대표 사상은 어떤 게 있어? 그러면 이 윤리 문제를 딱 발견을 했어. 안락사. 이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탐구 방법을 알려줍니다. 1학년 때 통과를 배우고 통사를 배운 여러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탐구 방법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윤리학이 뭔지도 알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사상들도 알았고, 그 앞으로 어떤 문제가 등장하든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 탐구 방법도 내가 다 알았어.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용하는 시간을 적용하는 단원이 2에서 6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전체의 틀이 잡히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밑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사실 표로 정리해서 먼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한초 선생님이랑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게시판에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선생님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이렇게 밑에 색깔 보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중간고사 범위는 조금 줄 가능성도 있고요. 선생님이 듣기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등교 계약 일정이 좀 일정 정도 예상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표로 정확히 안내해 줄게요. 그리고 아까 봤던 막 이렇게 표지를 넘겼는데요. 여기 보면 우대 정책을 찬반하는 토론 얘기도 나오고요. 메탄가스, 전자쓰레기, 우리 아까 봤던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아까 우리 화분 보면서 얘기했죠. 예술작품, 망측해라. 나쁜 영향을 줄 거야. 우리 대중가요나 아니면 대중문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요. 층간소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상적으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등등 북한 얘기도 나오고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외에 도와줘야 되냐? 그거 의무니까. 부패한 사회구조 도와줘야 되니까. 내 돈 내가 뜻깊은 데 쓰는 거야. 내 마음이야. 자유지상주의인 노직이에요. 멋있죠? 등등 이렇게 훑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니네요. 두 번째 과제는 선생님 구글 폼에 올려뒀는데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가장 인상 깊은 거 아니면 내 진로나 뭐 진학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걸 하나 픽하세요. 내 원픽을 고르고 못 고르겠다 싶으면 여러 개는 괜찮아요. 그리고 왜 골랐는지 그 이유를 써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그 단원을 배울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를 한 가지 써주면 돼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교과서 안에 있는 뭐 질문이나 뭐 자료 같은 내용을 써줘도 되고요. 오늘 그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사실 오늘 과제는 그 두 개가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죠?
잘 알겠죠? 이제 어떻게 수업할 건지,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는 너희들이 너희의 삶과 연계해서 수업을 하라는 거야. 수업을 듣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여기 요 귀여운 친구가 있다고 보면, 이게 너희들이라고 보면 너희들의 이 머리와 사고력이겠지, 그치? 선생님은 민감성도 같이 이야기할게. 뭐 도덕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윤리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해가는 거, 그게 생윤에서 가장 필요한 그 덕목, 목표 중에 하나라고. 교육과정, 그러니까 수능이든 뭐 교과서를 만드는 거든 그 모든 기준에 있어서 그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잘 살피고, 이 주변을 살피는 민감성을 길렀으면 좋겠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이라고 치면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뭐 가깝게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것들, 뭐 우리 포항이라는 사회, 뭐 우리나라, 점점 커지지. 그리고 저희 세계. 이제 우리 포항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이라고도 부르거든. 세계의 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등, 이렇게 점점 사고를 확장시켜가면서 나를 스스로 넓게 생각하는 거야. 내 주변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거야. 이 민감성이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우리 민감하다는 뜻 알지? 그럼 윤리적 민감성이 뭐냐면 잘못된 게 잘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윤리적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왜 지금 아까 뉴스에서도 봤지만 N번방도 그렇고 어제 여중생 폭행 사건도 그렇게 계속 뜨고 있는데, 그 중학생이라는 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렇게 죄책감 없이 반복해서 하고 뭐 숨기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게 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지, 걔가 잘못했잖아 라든지, 아니면 야 장난인데 뭐 그 정도도 못하나? 우리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뭐 제가 그럼 나한테 뭐 그렇게 하지 말던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봐. 아주 이런 우리가 딱 봐도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민감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하지만 그 더 세밀한 부분, 우리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는 그런 윤리적 문제나 아니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민감성을 기르는 거야.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야. 사실 이거의 목적은 실천하는 거지. 생활과 윤리는 실천윤리라고 했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사회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생활과 윤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른 친구한테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예전이랑 뉴스를 보더라도 뭐 댓글을 하나 더 너희들이 배운 걸 토대로 비판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댓글을 단다든지, 뭐 가짜뉴스 같은 것도 있잖아. 아니면 똑같이 화장품을 사더라도 내가 이전에 샀던 거랑은 다른 기준으로 한번 본다든지, 계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사 먹는 것 중 하나잖아. 근데 뭐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요새 많이 나오지. 근데 그게 조금 더 비싸. 그걸 매일매일 어떻게 사 먹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10번 사 먹을 때 한 번만 그거를 사는 것도, 또는 그렇게 고민해 보는 거, 아니면 가서 만져보고 들어보는 거, 이러한 것들이 너희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수업으로
그러한 너희의 삶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윤리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내 삶과 어떤 연계가 있을까? 미래의 나의 직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넓고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T자공부법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깊게 그리고 관점을 넓게 가지는 거야. 이 T자공부법을 잘 활용해서 너희 스스로도 뭐 성적 이런 거 떠나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면 내용이 이해가 잘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내신 성적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입시 준비를 할 때 뭐 자소서나 뭐 세특이나 면접이나 등등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더 넓고 깊어졌으니까. 우린 그렇게 공부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 이 귀여운 아이가 시험지를 들고 있네. 시험이랑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단 기출이 가장 중요해. 수능을 보는 친구도 안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기출은 그만큼 중요하고 평가하기에 너무나 적절하고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잖아, 수능 기출은. 그리고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하고 확인해서 낸 문제들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학습지든 뭐 수업이든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 기출을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하지만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거 알고 있니? 지워줄게. 우리 생활과 윤리가 전체 사탐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 비율을 가지고 있어. 과탐도 너희 한번 보라고 그냥 갖다 놨어. 이게 작년 비중이거든, 재작년이랑. 왜 생활과 윤리를 다들 많이 선택할까? 재밌어서? 윤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라서? 뭐 안 중요한 과목이 어디 있겠어, 그치? 제일 친근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입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적을 받기 더 좋겠지. 이해하기 쉽겠지. 내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 부분도 있어. 일단 너희들이 안심해도 될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물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몇 가지의 선만 넘으면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복습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과 친구들이든 문과 친구들이든 어차피 내신 공부하잖아. 근데 우리 왜 운동하는 것도 하루에 10분만 해야지 이거를 막 쌓여서 70분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공부는 더 커. 오늘 5분 복습하는 걸 미뤄서 일요일에 한다면, 또는 다음 주 막 시험 기간에 한다면 똑같이 공부량이 있어도 5분 들거나 1시간 들고 그래. 선생님 대학교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수업이 끝나면 옆에 친구랑 같이 막 떠들면서 아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교수님 하면서 막 아까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 웃겼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이라도 서로 딱 한 가지 개념이라도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진짜 효과 좋아. 선생님이 4학년 올라가고 나서는 학점이 그 A뿔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 한 번 A제로 한 번 받았어. 그 비법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 복습을 바로바로 하는 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방법.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쌤 시작할 때 복습해 줄 테니까 그때도 집중해서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본격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주면, 수업을 시작할 때는 요거는 실제 수업이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든 방식은 비슷할 것 같아요. 실제 수업에서도 그렇고 전 시간에 과제를 내줬던 거, 아니면 선생님이 질문을 내줬던 거, 또는 질문이나 과제가 없었으면 관련된 중요 개념들, 그런 것들에 대해 퀴즈를 내거나 간단하게 선생님 언급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단원에 대해서 그 중요 흐름을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주요 기출 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에서는 교과서 위주로
선생님은 활용하려고 하고요. 자료가 참 많으니까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복습을 할 때는 수특이나 기출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기출은 어떻게 활용해요? 수특 안에 있는 기출 자료를 활용하기도 할 거고요. 필요할 때 기출 문제를 몇 개 좀 좋은 문제를 뽑아서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나눠줄 거예요. 그때 같이 풀어보셔도 돼요. 시험 기간에는 시험 치기 바로 전에 전체 내용을 복습해 주거나 기출 문제랑 수특 문제, 주요 문제 각 단원에 한 문제 정도씩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고3이라는 시기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시수도 줄어들었죠. 안 그래도 집중이수라서 4시간 한 학기라니.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3시간 3시간 1년 동안 6차시인 거거든요. 일주일에. 그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시수가 원래 적기도 하고 지금 상황 때문에 더 적어진 것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들을 봐서 선생님 생각만큼 많은 활동들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미디어 자료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나 그게 아니더라도 선생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 그런 것들을 속에서 스스로 뭔가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 마무리에는 간단한 퀴즈를 내거나 아니면 관련된 과제를 안내해 줄 거예요. 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보통 과제보다는 수강한 내역을 보고 선생님 출결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근데 필요시에는 과제를 낼 거니까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나눔.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겠죠? 이렇게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마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질문들을 모아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단원에 한 번이든 선생님이 Q&A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거는 쌍방향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떻나요? 좋으면 추천해주세요. 방법, 아이디어 같은 거 언제든 주셔도 좋고요. 그래도 좋은데 질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모은 강의를 올려두던지 그렇게 하려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주세요. 일단 내가 오늘 들은 수업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찾아봐도 모르겠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했었을 것 같은 평가 계획인데요. 평가 계획은 사실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서도 이게 확실한 게 아니어서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게 다 완치도 하고 더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루빨리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지필평가는 익숙하죠? 25%, 중간, 기말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 중간 기말고사 기간이 달랐었는데 만약에 5월 전쯤에 한 4월 중순 말쯤 계약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중간에 6월 초, 기말은 7월 말에서 8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크게는 2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서술형 평가. 요거는 한 번만 봅니다. 여러분들의 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 번만 보기로 했고요. 요거는 10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보던지 그 시기쯤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춰지는 바람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보기 전쯤에 볼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는 한치우 선생님이 내주시는 과제예요. 그리고 나의 직업윤리 말하기는 선생님이 내주는 수행평가입니다. 환경문제도 기말고사 범위여서 아마 좀 뒤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계약하면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직업윤리 말하기도 일단 말하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말하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은 가질 거예요. 요거는 의무라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은 내 직업윤리 강령을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1학기 동안 꾸준히 하면서 그거를 평가도 하고 여러분들 공부도 되고 그런 수행평가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시기도 시기고 시수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좀 여러분들 부담도 줄여주고 그러다가 예전에 했었던 수행평가들 중에 요게 작년에 3학년 선배들이 그 수행평가 세특 썼던 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자료 같은 거 막 다시 받아가서 자소서나 막 그런 거 준비할 때 활용하더라고요. 참 뿌듯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올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선생님 요걸 또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계약하게 되면 선생님이 예시 자료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그 시간에 잘 한다면 문제 없이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온라인 수업 중에는 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원칙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건 쌍방향 수업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Q&A 시간 쌍방으로 한번 해볼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해보니까 선생님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쌍방향 수업에 관련된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걱정들 때문에 쌍방향 수업을 아직 도전을 안 해봤는데요. 친구들이 아침에 선생님이랑 조회해보고 이런 것들이 괜찮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용기를 줘서 한번 제안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럼 이때까지 했던 거는 다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생각을 물어보는 거 많았잖아요. 그런 거 다 뽑아서 선생님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했던 과제 잘 기록해두고 그거 다시 배울 때 그거 꺼내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전에 했던 걸 나중에 읽고 뭐 쓰고 또 써도 되는 거니까 아깝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다 남고 다 양분이 돼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 중 출결은요. 선생님 수업은 보통 수강 내역 확인으로 출결 확인을 할 거고요. 필요시 구글 폼을 활용할 겁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편하게 수강하라고 수강 내역은 일체 쌤이 그거 확인하면서 출결 체크를 하진 않고요. 물론 누가 들었나 보긴 할 거지만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과제를 걷고 그거에 대해서만 출결 체크를 했어요. 다음에도 과제가 필요한 부분은 과제로 대신한다든지 또는 온라인 클래스 내 게시판을 활용해서 뭐 댓글을 달아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든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총 203명이라서 이렇게 등급이 나뉩니다. 요거 참고해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있어서 그 뿌듯함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평가 계획도 평가 계획이지만 생활기록부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그리고 고3 시기에 세특이 또 중요하잖아요.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수업 중 활동의 선생님은 근거에서 서술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어떤 한 영화를 보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이 주인공의 어떤 역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인상 깊었다. 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면 선생님이 그걸 기록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업 시간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내 직업 뭐 등등 다양한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기록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수업 중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제시를 했다든지 하면 선생님 그건 당연히 참고해서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 9반 들어가고 이번에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위주로 많이 써주려고 해요. 그리고 생기부를 잘 써주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선택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 수행평가 과정과 여러분들이 제출한 결과에 대해서 그거 위주로 서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생윤 외에 다른 과목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자소서를 봐주거나 뭐 면접 준비를 하거나 또는 그냥 뭐 입시랑 떠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2015 개정 첫 졸업생인 거 알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그게 대체 뭐야?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거는 다른 것들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요. 수학은 수학으로서만 잘하고 물리는 물리로서만 이해하고 윤리는 윤리로서만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물리 시간에 또는 내가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생윤 시간에 유전자 관련된 유전자 조작의 문제에 대해 배웠어. 이걸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제일 처음에 배울 이단원 삶과 죽음의 윤리를 보면요. 죽음이란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 우리 과제 했었죠. 거기서 어떤 학자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던데 어떤 문학을 보니까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리고 생명과학적 관점에서도 안락사, 뇌사 뭐 식물인간 이런 거 차이에 대해서 나오고요. 안락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고 법정,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리로 본다면 전 세계의 약간 문화적인 특징에 따라서 법이 또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과목과 연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뭐 영어 지문이나 기사를 찾을 수도 있고요. 막상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준비할 때 막상 닥쳐서 나 어떻게 못 써?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일들이 훨씬 줄어들 거니까 선생님 얘기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습관을 한번 들여보도록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생기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면 내가 이거 삶과 죽음의 윤리로 이어서 볼까요?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기는 보니까 뭐 자살에 관련해서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네. 이러한 관점을 아이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을 만한 더 좋은 자료는 없을까? 칸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인간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교육 방법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떠한 직업을 보니까 그 직업에서 이러이러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이런 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되게 의미 있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결해보고 싶어 라는 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완벽하죠.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나가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직업이 되어서도 직업을 꿈꾸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꿈꾸는 과정의 시작에 있는 지금 고3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인사 영상이 있긴 했는데요. 정말 아침부터 집에 가기 전까지 계속 찍었는데도 너무 부끄러워서 중요한 말들을 좀 빼먹은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로 적어놨는데요. 선생님이 있는 곳은 선생님은 또 2층 1학년 교무실입니다. 우리 손이 많이 가고 많이 챙겨줘야 될 귀여운 1학년 아이들을 한 번 더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수업 중 언제나 이야기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너무 조용한 교실도 물론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좋지만 이렇게 서로 왁자지껄하게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교실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거나 다른 친구가 이야기할 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건 뭐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다들 알 거니까 뭐 그런 기준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질문해줘도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도 배울 수 있고요. 보통 내가 너무 어려우면 다른 친구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는 지금 온라인 클래스라서 그렇게 수업에 즉각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활용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바로바로 답장을 못해도 늦게라도 어느 날 보면 답장이 와 있을 거니까 한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EBS 온라인 클래스는 평일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바라는 거나 등등 남겨주면 선생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선생님 처음 왔을 때 두고등학교 3월의 사진이에요. 이 학습지 다음 시간에 배울 윤리학의 분류 학습지 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옛날 참 예쁘게 나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 아주 이 긴 OT 다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들 잘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할 일 뚜벅뚜벅 잘 해나가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뚜벅뚜벅도 아니고 그냥 발도 안 뗐는데요 하면 지금부터 떼면 돼요. 선생님들 다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들 믿고 자기 스스로 믿고 지금부터라도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산일 텐데요. 요 산을 잘 넘으면 우리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평지가 나옵니다. 윤리학이라는 그 윤리에 대한 학문의 뜻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아주 고등적인 지식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뜻, 의미만 한번 딱 파악하게 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3점짜리 문제 나와도 문제 없어요. 혹시 예습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윤리학의 분류는 3가지로 나뉘거든요. 규범, 메타, 기술, 윤리학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규범, 메타, 기술 이 말 다 평소에 잘 안 쓰죠. 아, 너는 메타인지를 활용한 능력이 뛰어나구나. 너의 생각을 한번 기술해보렴. 막 네가 본 걸 기술해보렴.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뭔지만 정확히 찾아보고 와도 70%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선생님 저는 다음 주에 새마음 새뜻으로 예습은 못하더라도 뭐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뜻은 찾아오지 않더라도 교과서, 수특, 뭐 방학 동안 필기했던 필기 노트 잘 챙겨서 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